1번 문제입니다. 사행정 디젤 기관에서 크랭크축과 캠축 기어비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행정 기관은 크랭크축이 2바퀴 돌아야 사이클 1회가 완성됩니다. 캠축은 절반만 돌면 되므로 캠축 기어가 크랭크축 기어보다 2배 큽니다. 지름 B1:2, 회전 B2:1. 정답은 1번입니다. 크랭크 2바퀴에 캠 1바퀴, 반드시 기억하세요. 2번 문제입니다. 흡기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있는 구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밸브 간극은 밸브와 로커암 사이 틈새, 밸브 타이밍은 열리고 닫히는 시점 전체, 밸브 리프트는 밸브가 열리는 높이입니다. 흡기와 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겹치는 구간은 밸브 오버랩입니다. 이때 소기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답은 1번, 밸브 오버랩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서모스탯 열림 온도 설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열림 온도가 너무 낮으면 엔진이 아직 차가운데 서모스탯이 일찍 열립니다. 찬 냉각수가 라디에이터로 먼저 순환되어 엔진이 적정 온도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답은 1번, 워밍업 시간이 길어진다입니다. 반대로 열림 온도가 너무 높으면 과열 위험이 생깁니다. 세트로 기억하세요. 4번 문제입니다. 배기가스 색깔로 고장을 진단하는 문제입니다. 흑색은 불완전 연소, 공기 부족, 청색은 엔진 오일이 연소실에서 타는 경우, 백색과 회백색은 피스톤링 마모로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가 연소될 때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회백색이므로 정답은 1번, 피스톤링 마모로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연료 분사 노즐 인젝터의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연료 압력 저장은 고압 펌프의 역할, 연료 냉각이나 혼합비 측정은 노즐과 무관합니다. 노즐의 핵심 역할은 고압 연료를 미세한 입자로 분사하는 미리파입니다. 미리파가 잘 될수록 완전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1번, 연료를 미리파하여 연소실에 분사한다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냉각수의 부식 방지를 위해 첨가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에틸렌글리콜 계열 부동액에는 방청제가 포함되어 있어 알루미늄, 주철, 구리 등 냉각계통 금속 부식을 억제합니다. 동결 방지와 비등점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부동액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오일 필터의 역할을 묻는 문제입니다. 오일 필터는 엔진 오일 순환 중 금속 마모 분진, 카본 슬러지, 먼지 등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베어링과 피스톤 등 정밀 부품의 마모를 방지합니다. 막힘 시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 여과되지 않은 오일이 흐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디젤 기관 노킹 발생 원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디젤 노킹은 착화 지연 기간이 길어져 대량의 연료가 한꺼번에 급격히 연소되면서 발생합니다. 세탄가가 낮은 연료, 저온, 압축비 부족 시 더욱 심해집니다. 정답은 1번, 착화 지연으로 인한 급격한 이상 연소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사행정 기관의 작동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흡입에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압축에서 고압으로 압축하고 폭발 행정에서 연료를 분사하여 착화 동력을 발생시키고 마지막으로 배기입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네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엔진 구조 문제입니다. 터보차저를 장착하는 목적을 묻습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로 터빈을 돌려 흡입 공기를 압축 가압합니다. 더 많은 산소를 연소실에 공급하므로 연료를 더 많이 태울 수 있어 자연흡기 대비 출력이 20에서 40% 향상됩니다. 정답은 1번,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켜 엔진 출력을 향상시킨다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전기 장치 파트 시작입니다. 배터리 병렬 연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병렬 연결은 전압이 단일 배터리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용량, 즉 전류와 암페어아워가 연결 개수만큼 증가합니다. 직렬 연결은 반대로 전압이 증가하고 용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부품을 묻습니다. 스테이터 고정자 코일에서 교류가 발생하고 로터는 자기장을 만들고 브러쉬는 전류를 전달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은 다이오드 정류기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이오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배터리 충전 경고등 점등 시 점검 항목을 묻습니다. 충전 경고등은 발전기 충전 기능 이상 신호입니다.
발전기 구동 벨트 끊어짐이나 슬립, 발전기 내부 고장, 전압 조정기 불량 등 충전 계통을 먼저 점검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납산 배터리 전해액 주성분을 묻습니다. 납산 배터리 전해액은 묽은 황산, 즉 희황산입니다. 완전 충전 시 비중 약 1.26에서 1.28, 완전 방전 시 약 1.1 이하로 낮아집니다. 취급 시 눈과 피부에 닿지 않도록 보호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 묽은 황산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기동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동 전동기 불회전 원인은 배터리 방전, 단자 부식 접촉 불량, 시동 스위치 고장, 마그네틱 스위치 불량 등입니다. 에어 클리너는 흡기 저항과 관련된 부품으로 시동 전동기 회전과 전혀 무관합니다. 정답은 1번, 에어 클리너 막힘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퓨즈가 자주 끊어지는 원인을 묻습니다. 퓨즈는 정격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끊어져 회로를 보호합니다. 같은 퓨즈가 반복적으로 끊어진다면 해당 회로에 단락, 쇼트, 누전 또는 과부하 전기 부품이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수리하지 않고 더 큰 용량 퓨즈로 바꾸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전조등 밝기가 엔진 회전수에 따라 변동될 때 원인을 묻습니다. 전조등 밝기가 RPM에 따라 변하는 것은 발전기 출력 전압이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전압 조정기 레귤레이터 불량이나 벨트 슬립이 원인입니다. 정상 발전기는 회전수와 관계없이 13.5에서 14.8V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배터리 단자 분리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마이너스 음극 단자를 먼저 분리합니다. 플러스 단자를 먼저 분리하면 공구가 차체에 닿을 때 단락이 발생하여 스파크와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재연결 시에는 반대로 플러스를 먼저 연결합니다. 정답은 1번, 마이너스 음극 단자 먼저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전기 배선 합선 시 즉각 발생하는 현상을 묻습니다. 단락, 합선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직접 연결되어 매우 큰 과전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배선이 과열되어 소손되거나 퓨즈가 끊어집니다. 심하면 화재로 이어지므로 즉시 차단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전기장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점등 시 조치를 묻습니다. 오일 압력 경고등은 오일 압력이 위험 수준 이하로 낮아졌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즉시 엔진을 정지해야 합니다. 계속 운전하면 베어링, 캠축 등 엔진 내부가 수초에서 수분 내에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정답은 1번, 즉시 엔진 정지 후 점검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유압 일반 파트 시작입니다. 오일 흐름을 한쪽으로만 허용하는 밸브를 묻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최고 압력 제한, 가마 밸브는 회로 압력을 낮추는 역할, 유량 제어 밸브는 흐름 속도를 조절합니다. 한 방향만 허용하고 역류를 막는 것은 체크 밸브입니다. 회로의 역류 방지, 압력 유지, 자유 낙하 방지에 활용됩니다. 정답은 1번, 체크 밸브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유압 회로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를 묻습니다. 설정 압력 이상이 되면 오일 일부를 탱크로 바이패스하여 회로를 보호하는 것이 릴리프 밸브입니다. 굴착기 메인 릴리프 밸브는 보통 300에서 380바로 설정됩니다. 정답은 1번, 릴리프 밸브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유압류 온도 상승 시 나타나는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낮아지고 점도가 낮아지면 오일이 쉴 틈새로 더 많이 새어나와 누설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누설량이 감소한다는 반대입니다. 또한 펌프 효율 저하, 밸브 기능 저하, 오일 산화 가속도 함께 일어납니다. 정답은 1번, 오일 누설량이 감소한다는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유압 펌프 토출량 부족, 압력 저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실제 원인은 흡입 필터 막힘, 펌프 내부 마모,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 낮음, 오일 부족 등입니다. 오일이 너무 많은 것은 토출량 부족과 무관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유압 모터 회전 속도 저하 원인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속도 저하 원인은 공급 유량 부족, 내부 마모 파손, 오일 내부 누설 등입니다. 펌프 토출량이 과다하면 오히려 모터 속도가 빨라집니다.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유압펌프의 오일 토출량 과다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유압유의 역할을 묻는 문제입니다. 유압유의 주요 기능 4가지를 기억하세요. 동력 전달, 윤활, 방청, 열 방출입니다. 연소 보조나 부식 촉진은 유압유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오일 탱크 유면이 낮아지면 발생하는 현상을 묻습니다. 유면이 너무 낮으면 펌프 흡입 측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기포가 고압 영역에서 충격적으로 붕괴하며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펌프 내부를 침식합니다. 정답은 1번, 캐비테이션 발생으로 소음 증가 및 펌프 손상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유압 실린더 작동 속도가 느린 원인을 묻습니다. 실린더 속도는 공급 유량에 비례합니다. 유량이 부족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릴리프 밸브 압력이 높거나 엔진 회전수가 높으면 유량이 많아져 오히려 빨라집니다. 정답은 1번, 유압 회로 내 유량이 부족할 때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캐비테이션 발생 조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캐비테이션, 즉 공동현상은 유압유 내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낮아질 때 용해 가스가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주로 펌프 흡입 측 압력이 낮아질 때, 흡입 저항이 과다할 때 발생합니다. 기포가 고압 영역으로 이동하면 충격으로 붕괴하여 소음과 침식을 일으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어 펌프에서 회전수 증가 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을 묻습니다. 기어 펌프는 기어 맞물림으로 오일을 이송하는 정용량형 펌프입니다. 회전수에 비례하여 단위 시간당 토출 유량이 증가합니다. 압력은 회로의 저항에 따라 결정되므로 회전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오일 토출 유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